척하면 척, 툭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 쩍하면 입 벌어지는 소리. 정치 고수와 정치권 현안들 내다보겠습니다. 신장계회 처음 모셨는데요. 박지원 전 비서실장님.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이 원고에는 전 국정원장 써 있는데 제가 방송을 많이 들어보니 비서실장이 제일 좋다고 하셔가지고 뭐 국정원장은 좀 너무 무겁게 들리고. 예. 알겠습니다. 또 제일 좋아하시는 직책이라고 누차 말씀을 하셔서. 예. 주말에 해남 다녀오셨다고. 네, 이번에 목포, 해남, 완도, 진도 2박 3일로 다녀왔습니다. 고향이 진도시죠? 네, 고향은. 초등학교에서 강연을 하셨다는데 초등학생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궁금하긴 합니다. 뭐 해남 땅끝 마을 예. 송지초등학교라는 곳에서 저를 초청해서 학생들에게 운동도 많이 하고 독서도 하고 좀 밝게 살으라고 그런 얘기를 했죠. 궁금합니다. 초등학생한테는 정치 구단이 초등학생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 자, 먼저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뭐 5년짜리 계획은 뭐 너무 멀 수 있으니까 도대체 총선 전까지 또 올해 추석 밥상에 무슨 얘기를 올리고 싶어서 나는 지지율도 신경 안 쓴다. 그다음에 검찰 인사도 보면은 사정 신호탄처럼 다 검찰 인사도 하고 시행령 시행규칙하고 국회 패싱하고 그러신단 말이죠. 도대체 윤 대통령은 전국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그렇죠. 저도 모르고 누구도 모를 겁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2달도 안 돼가지고 데드크로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훨씬 넘지 않습니까? 또 긍정평가도 역대 대통령과 달리 인수위원회 때나 또는 취임 초에는 의뢰이 70~80% 올라가는데 그렇죠. 뭐 50 미만이고 부장평가는 50 이상이고 이건 초유의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 이러는가. 저는 일찍 윤석열 대통령에게 4가지를 건의했습니다. 제가 충고했다가 하면 건방진이고요. 인사를 잘하시라. 인사. 두 번째는 도어스태핑. 대통령 말씀은 항상 정제되고 참모들의 검토가 있어야 된다. 실수 연말 아니에요? 세 번째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제2부속실 혹은 만약 부속실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면은 제1부속실 산하에 편입해 가지고 공적 관리를 해야 된다. 지금 엉망 아니에요? 김건희 카페 천공 스승도 나오셔서 말씀하시니까. 마지막 4번째로는 사정은 짧고 신속하게 하되 지금 현재는 경제와 물가로 가야 된다. 미래로 가야 된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사정을 강하게 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90% 이상의 지지를 받았어요. 엄청난 박수를 쳤죠. 그랬죠. 그렇지만은 결국 경제가 폭망해서 IMF 외환위기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보더라도 오늘만 하더라도 모든 게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어요. 과거 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대통령 그 장관 후보자도 그냥 장점을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전 정부와 비교해 봤을 때 도덕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깨끗하다. 아니, 우리 장관 후보자. 전 정부를 탓하기 전에 그렇게 잘못이 있었으니까 국민들이 정권 교체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무엇을 하겠다. 비전을 제시해서 그쪽 방향으로 가야지 언제까지 전 정부만 탓해서 되느냐 이거죠. 그 뒤에서부터 하나씩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정은 짧게 하고 이 뭐 안 할 수는 없을 거다 할 텐데 경제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대로 건의를 해 주셨는데 근데 지금 뭐 성남지청장으로 본인 검찰총장 때 대변인이었던 분 딱 임명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서해 이것도 저는 정치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사팀 과거 특수부하고 공안부하고 합쳐서 수사팀 만들어서 수사하겠다고 하거든요. 결국 추석 밥상에 사정의 성과를 추석 밥상에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진용 인사를 이렇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떤가요? 지금 현재 염려가 예. 사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 네. 저희 짧지 않은 정치 경험으로 볼 때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국민은 박수를 치지만은 네. 바른 방향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정은 수사는 제일 잘하실 분이겠죠. 네네. 그렇지만은 국가는 검찰총장식으로 하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좀 더 넓게 포용하고 네. 다독이면서 정치로 풀어가야 돼요. 네. 그리고 경제 논리로 가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대단히 불행한 길로 가시지 말고 진짜 미래로 가서 국민과 함께 여야 정 함께 경제 물가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정으로 가는 건 불행으로 가는 길입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네. 뭐 우리 신장식 네. 변호사님도 법조인이지만은 네. 법조 네. 검찰은 과거에 살아요. 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조사를 한다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네. 30년간 네. 그러한 진상조사, 네. 적폐청산 뭐 이런 것들은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솔직히 저도 국정원장 재임하면서 그러한 일을 했고 네. 또 김대중 정부에서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러한 것에 피로증이 왔어요. 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할 만큼 했어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5.18 네. 세월호 네. 이러한 문제도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문건은 다 공개를 해 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국정원에 대해서 그런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수사를 해야죠. 네. 사정을 해야죠. 네. 그렇지만 이걸 벌리면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고 간단하게 하고 더 큰 문제가 네. 경제 물가 문제입니다. 경제 물가 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네. 오일, 네. 천연가스, 곡물 세상에 누가 해바라기 씨가 우크라이나에서 전 세계 50%가 몰랐죠. 생산되고 그 해바라기 씨가 없으면은 식용유, 네. 화장품 원료 이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세워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민주당 내부 사정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 당대표 출마 결심 이게 내내 화제였는데요. 지난 주말에. 근데 출마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당권이 입당한 지 6개월이 안 돼서 피선거권이 없다라고 비대위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피선거권을 줘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정리를 했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전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지금 소위 97그룹들 이제 강훈식, 강병원, 뭐 박용진 이런 분들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또 이재명 의원의 출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뭐 출마하지 마라 이거 계속 얘기를 한다고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왜 자꾸 출마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까? 글쎄요. 민주당은 선거에 패배를 했으니까 의뢰이 싸웁니다. 싸우면서 커가는 거예요. 자리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거에 승리한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싸우는 것은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게 어떻게 집권 여당입니까? 그런데 민주당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지원 전 비대위 공동위원장
그때는 되고 왜 지금은 안 돼요? 국민은 그걸 몰라요. 네네.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냐? 나는 당헌 당규가 6개월 안 됐다 하더라도 네. 정치 집단 아니에요. 네. 정당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좀 폭넓게 생각해서 제한할 필요 뭐 있을까? 그렇지만 당헌 당규가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네.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예. 한번 생각해 봐야지. 네. 아니 김동연 경기지사는 왜 받아줬냐? 예. 김동연 경기지사는 당대당 통합을 했어요. 그랬죠. 그리고 만약 김동연 전 지사, 지금 현 지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우리가 경기도지사 이기했겠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냐 이거죠. 네네. 그래서 국민은 민주당 싸우는 것도 관심이 없고 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싸우는 것은 도대체 저게 콩가루 집안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발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정치적으로 정당이기 때문에 네. 법치가 아니에요. 정치예요. 정치. 해석해서 출마할 수 있는 길을 터줬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오늘 네. 뭐 결정된 바에 의하면은 뭐 비대인지 네. 어디에서 비대위.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97들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소위 97세대 박용진, 강병원, 강훈식 순으로 출마 선언했고 박주민 의원은 뭐 고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소위 이인영 의원과 4명이 97세대 4명 강강박박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강강박박 같이 조참 모임하고 그 이전에는 또 이광재 의원이 출마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386들이 소위 97세대들을 그냥 앞장 세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세대 교체 되겠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예. 이인영 전 장관이나 네. 386 세대들이 후배들에게 네. 길을 터주려고 도전해봐라 네. 라고 한 것은 저는 민주당이 그래도 희망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네. 이제 아주 예민하니까 네. 네. 그 대표 출마 선언한 순서대로 하면은 강병원, 예. 박용진, 강훈식 네. 이분들에게도 저도 그래도 민주당이 이렇게 싸우는데 세대 교체라는 네. 97세대라는 기치를 들고 나오니까 얼마나 희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해봐라. 해봐라.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당에서 김민석 의원이나 네. 뭐 서른 의원, 네. 정청래 의원도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고 97세력 뭐 박지현 위원장까지 한다고 하면은 네. 후보가 굉장히 많아져요. 네. 단일화해서 싸워본다고 하면 모르지만은 네. 후보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결국 이재명 의원한테 유리한 거 아니에요? 예. 어대명이다. 네. 뭐 그러면서 예. 왜 자기는 나오면서 누구한테는 나오지 말라 하냐고요. 예.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안 맞다. 네. 예. 저는 당대표에 생각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네. 피 터지게 정책 대결을 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당을 개혁해서 앞으로 총선은 대선은 어떻게 이기겠다 네. 하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싸워봤으면 좋겠어요. 네. 거기에서 당원과 국민이 결정하게끔. 김민석 그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출마와 관련해서 이러다가 분당되는 수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니 분당 진짜 그럴 가능성이 있나? 아 김민석 것도 그 분당에 대해서 쓰라린 예, 경험을 본인이 쓰라린 경험이 있는데 경험을 가졌고 예. 그래도 그분이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끝까지 예. 지켜가지고 오늘의 예. 민주당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분당 하면은 저한테 물어보라고 그러세요. 예.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창당하고 키운 민주당을 두고 예. 안방을 두고 안철수 대표하고 나가서 국민의당 4년간 헤매다 보니까 네네. 제 인생의 제 정치에 이 모양 이 꼴 되고 가장 후회스러워요. 네, 가장 그래서 예. 사실 그렇습니다. 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네. 지금은 분당 안 될 거예요. 지금은 안 돼. 예. 뭐 국민의힘이건 우리 민주당이건 네. 총선 때가 되면은 이제 공천이 독식을 둘러싸고. 한다거나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은 네.
총선 출마자는 많고 즉 수요는 있고 공급처가 없으니까 네. 대개 총선 앞두고 그렇죠. 분당이 되고 신당을 창당하는데 저는 민주당이 제발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네. 지금 현재 민주당은 분당할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 분당할 힘이라도 있는 민주당이면 좋겠어요. 네. 뚜렷한 대통령 후보가 지금 부각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재명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이번에도 보세요. 이건 뭐 사상 초유의 일인데 네.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달도 안 돼서 네. 여론조사 기관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 대통령 후보감 선호도를 네. 하잖아요. 네. 물론 국민의힘 여권에서는 오세훈, 한동훈 법무장관이 공동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야권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더라고요. 네, 압도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2위는 제가 좋아하는 박용진 의원이 하더라고요. 네. 그 표차가 퍼센테이지 차가 많아요. 예. 어떻게 됐든 이런 판국인데 네. 사실 지금 분당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도 아니고 네. 그럴 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그래서도 이렇게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여당 쪽 아까 도대체 이긴 쪽에서 왜 이렇게 싸우는지 납득할 수 없다. 이해할 수도 없다. 그렇죠.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일 모레 윤리위가 소집이 돼서 초유의 당대표 윤리위 심판이 남았습니다. 험한 꼴 보지 말고 스스로 그만두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이준석 저는 그렇게 대표에게. 생각해요. 근데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네. 법조인이니까 말씀드리지만 적당한 비유는 아닙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네네. 종범이 예. 처벌을 받으면 김철근 주범은? 정무실장이 유죄가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뭐 사실 그렇죠. 사실상. 예. 그런데 윤리위원회에서 김철근 정무실장. 실장한테는 예. 징계위원회로 넘긴다.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게는 2주 후다. 네. 이제 내일 모레 3일 남았습니다. 네. 3일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결정된 게 아니에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러나 저는 참 국민의힘이 네. 집권 여당이 네. 이런 짓을 해야 되는가. 네. 30대 이준석 대표가 보수 야당에 들어와서 네. 새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2030 세대들의 지지를 이끌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 즉 정권 교체에 성공했고 네. 지방선거에 압도적 승리를 했는데 네. 제가 3일 이렇게 보면은 기사회생은 어렵고 네. 토사구팽 당하지 않는가. 네. 물론 이준석 대표는 돌아오겠다 어떻겠다 하지만은 사실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 저는 이준석 대표가 토사구팽 당하면은 국민 지지는 떨어질 겁니다. 떨어질 거다. 국민의 힘이 네네. 그렇게 해서 참 어려움이 있을 건데 오늘 지금 국회 앞에 지나왔는데요. 네. 거기 오니까 뭐 현수막들이 붙어 있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이준석 뭐 성상남 뭐 어쩌고 또 차에 예. 그걸 붙여가지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예. 이런 일을 하면은 집권 여당답지 않죠. 네. 집권 여당답지 않다. 근데 보면 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두 가지 소위 뭐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친위 부대로 만든 친위 부대로 똘똘 뭉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고 싶어 한다. 그게 뭐 분당이 됐는지 아니면 누구를 때 내서 뭐 그렇든지 간에 친위 부대 정당을 만들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경고라도 받으면 흑화하겠다. 막을 수 없는 곳으로 나는 달려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 이준석 대표가 경고 등 뭐 징계를 받는다면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정치적으로 살 길이 뭐가 있습니까? 달려가야죠. 달려갑니까? 달려가서 만들어야죠. 그럼 새로 그것이 정치인의 능력이고 그것이 이준석 대표의 미래인데 저는 그렇게 하리라고 봐요. 새로운 정당을 만들까요? 그것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든 네네. 저항하면서
자기의 길을 간다. 그것이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안 달려가려면 주저앉아야죠. 네. 그리고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잡으면 옛날부터 말 타면 마부 생각한다고. 그렇죠. 대통령 되면은 친위 정당 친위 부대를 만들려고 한 것이 과거의 우리 정치 행태예요. 네. 그렇지만 이건 구정치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네. 이제 우리나라 정치도 젊은 세대들이 또 기성 세대들도 지금 뭐 시골 가도요. 네. 7, 80대 노인들도 정치 해설가 다 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종편 뭐 털어놓으면 정치 문제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알아요. 네. 나만 알고 국민은 모를 것이다. 그것이 문제예요. 국민은 아는데 네. 지도자만 몰라요. 지금 보면은. 네. 그래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친위 부대를 만든다. 네. 그래서 뭐 창당을 한다 어쩐다 하는 것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지만은 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그래서는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원구성 협상을 이제 여당 야당 했으니까 이제 여야가 부딪혔던 원구성 협상 관련해서 실은 오늘 나온 거는 그 의장단을 선출한 것 말고는 전부 다 향후의 과제로 다 남겨놓은 것 같아요. 법사위원장은 주고 사개특위를 받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원구성 관련해서 여당이 지금 적극적으로 원구성을 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물음표도 붙거든요. 아까 뭐 오늘 아침까지도 예. 원구성 문제에 대해서 예. 사실상 절망적이었잖아요. 예, 예. 언론에서 예. 우리 국민들이 네. 이게 국회 왜 이러냐. 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물가가 치솟는데 이런 대책 없이 국회는 왜 공전시키고 있느냐 네. 하는 여론이 비등하니까 된 거예요. 어떻게 됐든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해서 네. 의장단 선출이 된 것은 원이 구성된 겁니다. 네. 예, 원이 구성됐어요. 네. 그리고 김진표 의장이나 김영주 부의장, 정진석 부의장. 국민의힘 출신 부의장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잘 이끌어 가리라고 보고 네. 상임위원장 관계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양보해서 네. 합의 처리하기로 했잖아요. 네. 네. 그럼 그렇게 가야죠. 음.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늘 협상입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당은 실리를 택하고 네. 야당은 명분을 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는 하도 열지를 않으니까 다수당인 민주당이 네.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뭘 하나 줘야죠. 네. 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원구성이 된 것은 우리 국민의 원성이 너무 언론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고 여야 원내대표가 참 잘했다. 잘한 건 잘한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뭘 받은 거죠? 민주당은 어떻게 됐든 예. 다수당인데 네. 야당이지만 다수당 아니에요. 예. 거의 3분의 2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 국회를 책임지고 협력할 건 협력하는 것이 민주당의 자세예요. 그래서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나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잘 서포트해서 네. 그래도 원구성이 된 건 다행이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예. 원내대표가 양보할 때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양보할 때다. 자, 마지막으로 한 20초 남았는데요. 서해 그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수사팀이 꾸려져서 수사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수사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거죠. 네. 결코 모든 것이 검찰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요즘 물 만나가지고 잘 하시더라고요. 그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된다. 하태경 부메랑 의원도. 됩니다. 부메랑이 될 거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